정말 충격적입니다. 매일 아침 몸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챙겨 드신 사과가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믿겨지시나요? 아마 쉽게 믿기 힘드실 겁니다. 사과는 오랫동안 건강의 상징이었고 언제나 어르신들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황금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아삭거리는 식감이 먼저 느껴지고 뒤이어 달콤한 맛과 은은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기분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할 때나 입맛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속을 편하게 해준다, 피를 맑게 해준다, 변비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수십 년 동안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60대 이후가 되면 다른 건 몰라도 하루에 사과 하나만큼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믿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과를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심한 탈수 증세와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시다가 결국 호흡곤란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 오신다는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과 상담을 해오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어르신들 대부분이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어오며 드신 사과와 음식들 때문에 오히려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은 조용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분들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들 이렇게 먹는데 무슨 문제가 되나요? 괜찮겠죠? 하면서요. 서울에 사시는 67세 어르신 한 분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이었는데요. 특별히 나쁜 음식을 즐기지도 않았고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드신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화장실을 찾는 횟수가 늘었고 발목이 붓는 날도 잦아지셨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느 순간 숨이 차고 몸에 힘이 빠지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생활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해오던 잘못된 식습관과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잘못된 습관과 행동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어드리고 사과와 함께 먹으면 치명적인 독이 되는 세 가지 음식들과 그리고 반대로 함께 먹으면 콩팥에 보약이 되는 착한 음식 세 가지까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서 평소에 무심코 하고 계신 습관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바로 과일부터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밤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빈속에 과일을 넣으면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아침에 과일 먹으면 금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도 안 드시고 바로 사과부터 집어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첫 번째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과를 드시고 나면 또 다른 행동이 이어집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연달아 다른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사과를 먹었으니까 뼈에 좋은 것도 먹어야지, 장에 좋은 것도 챙겨야지 하시면서 이것저것 연달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좋은 음식끼리 같이 먹으면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습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습관이 있어요. 먹고 나서 바로 다음 행동으로 이어가는 패턴입니다. 사과를 드시고 다른 음식을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마시거나 드시는 거예요. 아침 시간이 바쁘시니까 이것저것 한꺼번에 해치우듯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게 아니라 후다닥 연달아 드시는 거죠. 이런 패턴이 매일 반복되면서 본인도 모르게 굳어진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습관을 오랫동안 반복해 오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한 번 정도였는데 요즘은 두세 번씩 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도 갈증이 자주 나시고 물을 마셔도 입이 마른 느낌이 드십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무리한 일이 없는데도 쉽게 피로해지시고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되시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대부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침에 공복에 사과를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문제입니다.
사과만 드시고 끝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대부분 이 지점에서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이어서 드시거든요. 그게 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과와 함께 드시면 콩팥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세 가지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위험한 조합 중에서 첫 번째가 가장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반복하고 계신 습관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콩팥에 좋은 음식 세 가지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로 위험한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사과와 차가운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의아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유는 칼슘이 풍부하고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 과일인데 이 둘을 같이 먹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끼리 같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장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차가운 사과를 드시고 나서 바로 차가운 우유를 드시면 위장이 갑자기 온도 변화에 놀라면서 소화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위장은 따뜻한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차가운 음식이 연달아 들어오면 위장 근육이 수축하면서 음식물을 제대로 섞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따뜻하게 돌아가던 기계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위장이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장으로 내려가게 되고 장에서는 이걸 빨리 내보내려고 하면서 설사나 묽은 변이 생기기 쉬워지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사를 하게 되면은 몸속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콩팥이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 갑자기 수분이 빠져나가면 콩팥이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콩팥 입장에서는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야 이런 일이 가끔 있어도 콩팥이 금방 회복할 수 있지만 60대 이상이 되시면 콩팥의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콩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이 조합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침은 밤새 수분을 섭취하지 않아서 이미 몸이 가벼운 탈수 상태에 있는 시간이에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못 드시고 주무셨으니까 당연히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이때 설사까지 하게 되면 탈수가 더 심해지면서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이 2배, 3배로 커지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어르신 한 분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에 아침마다 사과 반쪽을 드신 뒤에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우유를 한 컵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몸에 좋은 것끼리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20년 가까이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당연히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배가 살살 아프고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기운이 없어지셨어요.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눈밑이 어둡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검사 결과 콩팥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고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콩팥에 부담을 줬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수치가 다시 좋아지셨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면 사과와 우유를 완전히 따로 먹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온도입니다. 사과를 드신 뒤에는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우유를 드시는 게 좋고요. 우유도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드시지 마시고 실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두셨다가 차갑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게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위장이 놀라지 않고 소화도 잘 되고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콩팥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위험한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커피인데요. 사과를 드신 직후에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사과로 비타민을 챙기고 커피로 잠을 깨고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조합이 콩팥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죠. 사과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죠. 그래서 적당량의 칼륨은 몸에 좋지만
문제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만났을 때 생깁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하는 성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 성분이라는 거죠. 커피를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카페인의 이뇨작용 때문입니다. 사과의 칼륨도 소변을 통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카페인의 이뇨작용까지 겹치면 소변을 과하게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마치 물이 담긴 대야에 구멍을 2개 뚫어놓은 것처럼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소변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보게 되면 몸에서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쉬워지거든요. 탈수가 오면 혈액이 진해지고 콩팥은 이 진해진 혈액을 거르느라 평소보다 훨씬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콩팥이 혈액을 거를 때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치 세탁기에 물을 적게 넣고 빨래를 돌리는 것처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몸에 남게 되면서 콩팥에 더 큰 부담이 가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수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에서 공복에 사과를 드시고 바로 커피까지 드시면 탈수가 더 심해지면서 이 콩팥이 받는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겠지만 몇 달, 몇 년씩 계속되면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빠지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충남에 사시는 71세 어르신 한 분이 바로 이런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해 오셨던 분입니다. 이 어르신은 20년 넘게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사과 하나를 드신 뒤에 바로 커피를 드시는 게 일과였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당연히 괜찮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셨죠. 주변에서도 아침에 과일 챙겨 먹고 커피 한 잔 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밤에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2~3번씩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주변 친구분들도 다 비슷하다고 하시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퉁퉁 붓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정상의 4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성 콩팥병 3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지금은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과랑 커피가 문제인 줄 꿈에도 몰랐다.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하시면서 많이 후회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사과를 먹은 날은 커피를 아예 안 마셔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시간 간격을 두는 겁니다. 사과를 드신 뒤에는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커피를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사과나 커피를 드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큰 컵으로 한 잔 정도 먼저 드시면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도 하루에 1~2잔 이내로 드시고 되도록이면 오전 중에만 드시는 게 콩팥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규칙만 지켜주셔도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위험한 조합,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습관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건데요. 바로 젓갈이나 짠 반찬을 드신 뒤에 사과로 입가심을 하시는 겁니다. 밥을 먹고 나서 젓갈이나 장아찌처럼 짠 반찬을 드시고 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짠 기운이 남아있잖아요. 그때 사과를 한 조각 드시면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지시죠. 그래서 사과가 짠 기운을 중화시켜주고 몸을 해독해준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거의 상식처럼 여겨지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이 조합이 콩팥에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젓갈이나 짠 반찬에는 나트륨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명란젓 한 숟가락에만 해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상당 부분이 들어있을 정도로 짠 음식이에요.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데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관 안에 수분이 많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마치 호스에 물을 많이 넣으면 압력이 세지는 것처럼 혈관에도 압력이 커지는 거죠.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에도 압력이 커지면서 콩팥이 부담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과를 같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이 콩팥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트륨과 칼륨이 동시에 많이 들어오면 콩팥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세 사람 몫의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겠지만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콩팥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계속 커지면서 콩팥 조직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콩팥에는 사구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필터들이 있는데 이 필터들이 압력을 계속 받으면 조금씩 망가지게 돼요. 실에 힘을 계속 주면 결국 끊어지는 것처럼 콩팥의 필터도 계속되는 압력의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한번 망가진 콩팥 조직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계속 드시다가 나중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콩팥이 많이 손상된 뒤인 경우가 많거든요. 서울에 사시는 73세 어르신 한 분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젓갈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밥 먹을 때마다 명란젓이나 오징어젓을 꼭 챙겨 드셨고 식사 후에는 사과 한 조각으로 입가심을 하시는 게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짠 거 먹고 사과 먹으면 짠 기운이 빠진다고 믿고 계셨거든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드시니까 전혀 의심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이 습관을 유지해 오셨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심각하게 나빠졌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당장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으셨고 검사 결과 만성 콩팥병사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콩팥 기능이 정상의 30%도 차이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투석까지는 가지 않도록 식이요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관리하고 계시지만 평생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젓갈을 먹은 날은 사과를 아예 안 먹어야 하느냐? 가능하면 같은 끼니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젓갈이나 짠 반찬을 드신 날에는 사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드셔서 나트륨이 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이 나트륨을 희석시켜서 콩팥이 처리하기 쉽게 만들어 주거든요. 사과를 드시고 싶으시면 최소한 서너 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게 좋고 이왕이면 젓갈을 많이 드신 날에는 사과 대신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는 게 콩팥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사과와 함께 드시면 위험한 세 가지 조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사과는 무조건 혼자만 먹어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오히려 콩팥에 도움이 되는 착한 음식들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사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요즘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콩팥 건강에도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블루베리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칼륨 함량이 다른 과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콩팥이 처리해야 할 양이 적어서 부담이 덜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콩팥 혈관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성분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혈관이나 세포가 녹슬지 않게 보호해주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와 블루베리를 함께 소량으로 드시면 단기 한꺼번에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과만 드시면 과일의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면 당 흡수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콩팥에 가는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한 번에 한 줌 이내로 생과일 기준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말린 블루베리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생과일보다 양을 더 적게 드셔야 해요. 둘째, 배입니다. 배는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즐겨 먹던 과일인데요. 콩팥 건강에도 참 좋은 과일이에요. 배는 수분 함량이 아주 높아서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 한 개에 수분이 80% 이상 들어있을 정도로 물이 많은 과일이거든요. 사과와 함께 드셔도 전해질 부담이 크지 않고 소변 배출을 부드럽게 도와서 콩팥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사과를 드실 때 배를 함께 곁들이시면 수분 섭취도 자연스럽게 되고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도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사과 반 개에 배 몇 조각 정도를 함께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둘 다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있어서 입맛도 좋아지시고 콩팥 건강도 챙기실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셈이죠. 셋째,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 건강에도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다만 반드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요거트에 든 유산균이 장을 안정시켜주면서 사과로 인한 위장 자극을 줄여주고 당 흡수 속도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이 안정되면 설사나 묽은 변이 생길 위험이 줄어들고 그러면 탈수 위험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콩팥이 받는 부담도 적어지는 거예요. 사과를 드시기 전에 요거트를 먼저 조금 드시거나 사과와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위장도 편안해지고 콩팥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반드시 차갑지 않게 실온에 두셨다가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설탕이 들어간 가당 요거트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까 꼭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 주세요. 정리해 드리면 사과는 블루베리, 배, 무가당 요거트처럼 콩팥 부담이 적은 음식과 소량으로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사과를 더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황금 원칙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니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황금 원칙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소변 색깔을 꼭 확인하시는 습관입니다. 이건 30초도 안 걸리는 아주 간단한 습관인데 콩팥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콩팥은 아파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장기들은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콩팥은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프다는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콩팥은 소변 색깔로 자기 상태를 알려줍니다. 아침 첫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면 몸의 수분 상태가 괜찮다는 뜻이에요. 밤새 수분을 섭취하지 않았으니까 아침 첫 소변은 조금 진한 게 정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맑은 노란색 정도라면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소변색이 진한 주황색이나 갈색에 가깝다면 몸에 수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콩팥이 적은 수분으로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무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실천 방법을 세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화장실에 가시면 소변 색깔을 확인해 주세요. 둘째, 연한 노란색인지 아니면 평소보다 진한지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어제랑 비교해서 어떤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셋째, 색이 진하다 싶으면 아침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을 큰 컵으로 2잔 정도 먼저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아침 소변 색깔만 확인하셔도 콩팥 상태 변화를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며칠 연속으로 소변색이 진하다면 그건 콩팥이 계속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니까 수분 섭취량을 늘리시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황금 원칙은 사과를 드실 때 반드시 제대로 씻고 타이밍을 나누어 드시는 습관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농약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농약 잔류 기준이 엄격해져서 시중에 유통되는 사과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껍질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성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콩팥이거든요. 사과를 제대로 씻지 않고 드시면 그만큼 콩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콩팥에 불필요한 일을 시키는 셈이에요. 실천 방법을 세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과를 드시기 전에 흐르는 물에 30 최소 1분 정도 충분히 씻어주세요. 고인 물에 담가두는 것보다 흐르는 물에 씻는 게 농약 제거에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사과를 드시는 날에는 커피나 젓갈처럼 콩팥에 부담을 주는 음식과 시간을 띄워서 드시는 겁니다. 사과를 아침에 드셨으면 커피는 점심 때 드시고 젓갈은 저녁에 드시는 식으로 시간 간격을 두시면 됩니다. 셋째, 사과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반쪽이나 4분의 1 조각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칼륨이 들어오면 콩팥이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니까 부담이 커지거든요.
조금씩 나눠서 드시면 콩팥이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어서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물론 사람마다 몸 상태는 다릅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콩팥 관련 질환이 있으시거나 당뇨,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 섭취량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서 문제가 생겨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신호들이 나타나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릴 테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물을 내려도 한동안 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생기는 건 어느 정도 정상이에요. 소변이 물에 떨어지면서 공기와 섞이기 때문에 거품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거품이 비누 거품처럼 작고 촘촘하면서 물을 내려도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콩팥의 필터 역할을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단백질이 섞인 소변은 거품이 많이 생기고 잘 안 없어지거든요. 이런 증상이 며칠 연속으로 계속된다면 꼭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2~3번 이상 깨는 일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예전에는 1번 정도였는데 요즘 들어 2~3번씩 깨시거나 소변량도 적은데 자꾸 마려운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콩팥의 소변 농축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이 소변을 제대로 농축하지 못하면 묽은 소변이 자주 만들어지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든요.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발목이나 종아리에 쉽게 붓기가 생기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경우입니다. 저녁 때가 되면 발목이 조금 붓는 건 흔한 일이에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하체에 수분이 몰리거든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깊게 패이면서 한참 동안 안 돌아온다면 그건 몸에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콩팥이 여분의 수분을 소변으로 빼내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넷째, 특별히 무리한 일이 없는데도 극심한 피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노폐물이 쌓이면 온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들어요.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에 독소가 쌓이고 있는 건 아닌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5째, 소변색이 갈색이나 콜라색처럼 어둡게 변하거나 붉은 기가 도는 경우입니다. 물을 적게 마신 날에는 소변색이 진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소변이 갈색이나 콜라색처럼 어둡거나 붉은빛이 도는 것 같다면 그건 단순 탈수가 아닙니다. 콩팥이나 방광에서 출혈이 있거나 콩팥 조직이 손상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5가지 신호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겁먹지 마시고 일단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콩팥 질환은 일찍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무서워서 미루시다가 나중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어려워지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혹시 조금 무섭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알고 바꾸시면 충분히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좋아지기 어려운 장기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콩팥이 더 이상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고 건강한 상태를 오래오래 유지하실 수 있어요. 사과는 여전히 좋은 과일입니다. 다만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위험한 조합 3가지만 피해주시고 블루베리나 배, 무가당 요거트처럼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서
황금 원칙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사과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꿔도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분들 중에 사과를 즐겨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건 결국 이런 작은 관심과 정보 나눔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백세의 건강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실천해 보시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댓글에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댓글로 다짐을 남기시면 실천력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